이번 시간에는 우리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위 패턴이요. 행위 패턴이라는 거는 클래스가 됐든 객체들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그 방법, 그리고 책임을 이제 분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있는 패턴을 보고 우리가 행위 패턴이라고 합니다. 행위 패턴이라는 거는 우리 결합도를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요 행위 패턴은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종류가 너무 많아요. 종류가 11개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거 보면 이제 책임 연쇄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 의리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의리게임. 자, 요청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객체가 만약에 둘 이상 존재해요. 존재할 때 한 객체가 이제 처리를 못하면 그 다음 객체로 이제 책임이 넘어가는 형태.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책임 연쇄라고 합니다. 해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각 객체들이 전부 다 이제 고리로 묶여 있어서 그 요청이 해결될 때까지 고리를 따라서 계속해서 책임이 넘어가는 거, 그게 이제 책임 연쇄요.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다라고 하게 되면 커맨드라는 거는 요청을 이제 객체 형태로 이제 캡슐화를 해요. 캡슐화를 해서 이거를 이제 재이용하거나 아니면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요청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저장하거나 로그에다 남기는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커맨드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요청에 사용되는 각종 명령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 클래스, 그리고 구체 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리를 해서 단순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프리터요. 얘는 이제 우리 특정 언어에서 문법 표현을 정의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인터프리터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한글로 따지면 맞춤법 검사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SQL이 됐든 통신 프로토콜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할 때 우리 사용하는 게 인터프리터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자예요. 반복자. 얘는 이제 자료 구조와 같이 접근이 잦은 그런 객체 있죠. 그런 객체에 대해서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반복자라고 합니다. 해서 얘는 내부 표현 방법에 노출이 없어요. 노출 없이 그냥 순차적인 접근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반복자. 그 다음에 이제 중재자다라고 하게 되면 중재자라는 거는 우리 객체들 보면 객체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 수많은 객체들 간에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니까 객체들이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상호작용도 복잡하겠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캡슐화를 시키는 거예요. 캡슐화를 시켜서 객체로 정의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중재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객체 사이에 의존성을 줄여서 결합도를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게 우리 중재자요. 그 다음에 이제 메멘토. 이 메멘토라는 거는 특정 시점에 객체 내부 상태를 객체화시켜요. 객체화시켜서 이후에 들어오는 그 요청에 따라서 객체를 해당 시점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컨트롤 Z요. 그 다음에 이제 옵서버라는 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면은 카톡 친구가 이제 읽었냐 안 읽었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상태를. 그게 이제 옵서버예요. 해서 한 객체의 상태가 변화가 되면 그 객체에 상속되어 있는 다른 객체들한테 변화된 그 상태를 전달하는 패턴을 보고 우리가 옵서버라고 한다. 얘는 이제 1대다의 의존성을 정의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상태요. 얘는 이제 객체 상태에 따라서 동일한 동작을 하더라도 다르게 처리해야 될 때 사용되는 그 패턴을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엄마한테 용돈을 좀 받을 거예요. 그때 이제 엄마 기분 상태를 봐야죠. 엄마가 기분 엄청나게 아침부터 나빠 있는데 거기다 이제 돈 달라 그러면 욕 엄청나게 먹겠죠. 근데 이제 엄마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냥 원래대로 그냥 하던 대로 용돈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 좋게 용돈을 받아 나올 수 있다고요. 해서 객체의 상태에 따라서 동일한 동작을 다르게 처리할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패턴이다. 그때 이제 객체 상태를 뭘 한다? 캡슐화를 한다. 캡슐화를 하고 이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 게 우리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이라는 거는 동일한 그 계열의 알고리즘들이 있죠. 그런 알고리즘들을 개별적으로 전부 다 캡슐화를 해요. 캡슐화를 해서 상호 교환할 수 있게 정의해주는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전략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클라이언트는 독립적으로 원하는 그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때 내가 알고리즘을 변경하겠다라고 했을 때 클라이언트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 없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영향 없이 우리가 알고리즘이 변경 가능한 게 우리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템플릿 메소드요. 얘는 이제 상위 클래스에서는
골격을 정의하고 하이 클래스에서는 이제 세부 처리를 구체화하는 그런 구조의 패턴을 보고 우리가 템플릿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유사한 그 서브 클래스를 묶어서 공통된 그 내용을 상위 클래스에서 정의를 해요. 정의를 해서 코드의 양을 줄이고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게 우리 템플릿 메소드요. 이 템플릿 메소드랑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요거 기억나세요? 얘가 이제 우리 생성 패턴에 들어있는 팩토리 메소드였죠. 그래서 유사한 서브 클래스들을 전부 다 묶어서 공통된 내용을 상위 클래스에 정의를 해요. 정의를 해서 코드의 양을 줄이고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게 우리 템플릿 메소드요. 그래서 템플릿 메소드랑 팩토리 메소드랑 유사한 개념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자요. 얘는 이제 각 클래스의 데이터 구조에서 처리 기능을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해서 별도의 이제 클래스로 구성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분리된 그 처리 기능이 있죠. 그 처리 기능은 각 클래스를 이제 방문해서 우리가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문자라는 거는 데이터 구조랑 기능을 서로 분리한 그 형태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1개가 이제 우리 행위 패턴이요. 행위 패턴은 뭐 하는 거다? 클래스나 개체들. 얘네들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 그리고 책임을 분배하는 그 방법을 정의한 패턴을 보고 우리는 행위 패턴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 디자인 패턴이 뭔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 패턴이 뭔지, 구조 패턴이 뭔지, 행위 패턴이 뭔지, 그리고 생성 패턴에 보게 되면 종류가 5가지가 있었고요. 구조 패턴에 7가지가 있었고, 행위 패턴에 11가지가 있었어요. 그것들 서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내용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13번이요. 자, 문제 13번은 지금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디자인 패턴에 관련된 다음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그 알맞은 답을 써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는 모듈 간의 관계 및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해결 방식, 예제를 이제 의미한다. 그 중에서 땡땡 패턴은 클래스나 이제 객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방법이나 책임 분배 방법을 정의하는 그런 패턴이래요. 여기에는 이제 인터프리터다, 옵서버다, 커맨드다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예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보고 우리는 이제 행위 패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적을 때 행위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영어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쓰면 돼요. 그때 이제 우리 디자인 패턴에 보게 되면 행위 패턴만 있는 게 아니라 생성 패턴이라는 것도 있고 구조 패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성 패턴이라는 거는 클래스나 이제 객체의 생성과 참조 과정을 정의하는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생성 패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구조 패턴이다 라고 하게 되면 구조 패턴이라는 거는 복잡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쉽게 클래스가 됐든 객체들을 조합해서 더 큰 구조를 이제 만드는 그런 패턴을 보고 우리가 구조 패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나는 이제 디자인 패턴이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디자인 패턴 한 번 더 다시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패턴에 대한 다음 설명에서 괄호에 1, 2, 3번에 들어갈 그 알맞은 패턴을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디자인 패턴을 보게 되면 이제 생성 패턴이다, 구조 패턴이다, 행위 패턴이다 하고 크게 이렇게 이제 3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었죠. 그 패턴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한 객체의 이제 상태가 바뀌면 그 객체에 의존하는 다른 객체에게 이제 연락이 간대요. 연락이 가서 자동으로 내용이 이제 갱신되는 그런 방식이래요. 그래서 얘는 이제 1대다의 의존성, 얘를 이제 정의하는 그런 이제 패턴이래요. 이런 이제 패턴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옵서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옵서버라는 거는 주로 이제 분산된 그런 시스템에서 이벤트를 이제 생성하고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수신해야 할 때 그때 이제 이용하는 게 우리 이제 옵서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객체의 이제 상태가 바뀌게 되면 그 객체를 이제 의존하고 있는 다른 객체들에게 이제 연락이 간다 그랬죠. 그래서 한 객체의 이제 상태가 변화가 되면 이 객체에 상속되어 있는 다른 객체들한테 그
그 변화된 상태가 자동으로 이제 전달이 된다고요. 이런 이제 패턴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옵서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각 클래스에 우리 이제 데이터 구조요. 데이터 구조에서 처리하는 그 기능을 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한대요. 처리하는 이 기능만 따로 이제 분리해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로 이제 따로 이제 분리를 해서 만들어 놓는데요. 그러면 클래스를 이제 수정하지 않고도 새로운 연산 추가가 가능한 그런 이제 패턴이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계산기 그 프로그램 이제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더하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곱하기를 하든 나누기를 하든 어차피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건 똑같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들어왔을 때 내가 더하기 하는 그 기능을 별도의 이제 클래스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기를 하는 그 기능, 그것도 이제 따로 내가 이제 분리해서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하고요. 곱하기 하는 그 기능도 따로 이제 분리해서 별도로 이제 구성한다고요. 나누기 하는 것도 따로 이제 분리해서 별도로 구성할 수 있겠죠. 그렇게 클래스, 내가 맨 처음에 이제 더하기 하는 걸 만들었을 때 그 더하기 하는 거를 수정하지 않고 빼기다, 곱하기다, 나누기다 그런 것들을 각각의 이제 클래스로 별도로 그렇게 이제 구성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더하기를 하겠다. 그러면 더하기 그 클래스를 방문하면 되겠죠. 빼기를 하겠다. 그러면 빼기 그 클래스를 이제 방문하면 되고요. 곱하기를 하겠다. 그러면 그 곱하기 하는 그 클래스에 내가 이제 방문해서 수행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패턴을 보고 우리가 이제 방문자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자료 구조요. 자료 구조와 같이 접근이 작은 그런 객체들이 있대요. 이런 이제 객체에 대해서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한대요. 얘는 내부 표현 방법에 이제 노출 없이 순차적인 접근이 가능한 그런 이제 패턴이래요. 지금 여기서 자료 구조다 그러고 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자료 구조는 우리 이제 배열이다 아니면 연결 리스트다 아니면 틀이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자료 구조가 있겠죠. 그런 이제 접근이 잦은 그런 객체에 대해서 내부의 표현 방법이 노출 없이 순차적으로 그냥 접근 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패턴,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반복자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료 구조가 있을 때 이런 자료 구조의 내부 표현 방법은 전부 다 이제 숨겨요. 노출을 시키지 않고 그냥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패턴을 보고 우리가 반복자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는데 우리 디자인 패턴은 생성 패턴이다, 구조 패턴이다, 행위 패턴이다 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죠. 그때 생성 패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조 패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행위 패턴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패턴들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각각이 뭐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보고 지나가셔야 돼요. 얘가 시험 문제로 이제 많이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